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3번 6 카메라죠? 네. 오늘은 강릉에서 좋은 장비가 많이 오셨네요. 네. 사인은 어느 분 사인 받고 시작하면 되죠, 혹시? 예, 예. 이게 하면 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강원 일자리 박람회. 오늘은 강릉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주에 이어서 춘천 그리고 강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다시피 강원 일자리 박람회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뭐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아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강릉 하면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도시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 일자리 재단과 또 많은 유관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좋은 곳에 또 취직을 하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또 강원도의 멋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원주와 춘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박람회 분위기를 그래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까지 함께 하니까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로컬 벤처 특강을 비롯해서 또 명사 특강, 그 다음에 채용 설명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오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로컬 벤처 특강 시간인데요. 우리 3일 건어물 에서 우리 김태진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강릉 하면은 뭐 바닷가 하면은 건어물 연상이 되는데 그냥 건어물이 아니고요. 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또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우리 로컬 벤처 특강 3일 건어물의 김태진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대 지원 한 가지 약속 3일 건어물 대표 김태진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처음에는 저희 3일 건어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운영을 하였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브랜드 히스토리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3일 건어물 이름이 이제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브랜드 스토리.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네, 저희 10년간 운영해온 온라인 쇼핑몰 노하우와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3일 건어물을 창업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어물 베이커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또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어물 베이커리의 근간이 되는 기술 특허, 어떤 기술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떤 이제 장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3일 건어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브랜드 히스토리인데요. 저희 3일 건어물은 창업은 2020년 1월에 이제 강릉 중앙시장 근처에다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1977년 두봉식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봉식품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요. 강원도 삼척의 건어물 향토 기업으로 40년 동안 운영을 해 오셨고, 이제 명토를 원료로 해서 이제 노가리, 그다음에 황태를 이제 생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참치 캔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두봉식품에 상무님이 계셨는데 상무님이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와서 이제 일손이 급하니 좀 도와라 그러셔서 이제 급하게 이제 내려가게 됐죠. 가서 이제 덕장 일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제 영업도 다니면서 뭐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노하우나 그 다음에 경영 철학들을 이제 배울 수 있었고요. 현재까지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06년에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삼척항에 이제 3원 건어물을 이제 오픈을 하셨고요. 건어물에서 이제 주말 동안 나가서 이제 직접 소비자들 상태로 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구워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이나 판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었고, 기존 이제 제례화된 그 판매 방식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후에 저희 이제 3일 건어물 창업에 이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해담은 건어물이라고 이제 세컨 브랜드로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 같은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 커머스 쪽에 이제 입점을 하게 돼서, 당시에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이제 상세 페이지나 상품 구성이나 마케팅 등이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어떤 고객들의 피드백도 잘 적용을 시키고 해서 좀 새로운 건어물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해서 지금은 현재 한 연매출 20억 정도, 네, 독립적인 회사로 좀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두봉식품 제조사인 두봉식품, 이제 판매망인 3원 건어물, 해담은 온라인 쇼핑몰의 해담은 건어물 이제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2020년 1월에 이제 강릉 중앙시장청의 3일 건어물이라는 이제 통합 브랜드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제조사인 두봉식품 사진이고요. 그다음 가운데는 이제 해담은 건어물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3일 건어물 이제 소포장 공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랜드 스토리인데요. 이제 그 10년간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브랜드 네임을 좀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바꿔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해담은 건어물이나 쇼핑몰 자체도 10년 전에 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브랜드 네임이 다들 무슨 수산, 저희도 이제 두봉식품이듯이 무슨 식품, 무슨 수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차별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해를 담아서 보내드린다, 바다의 자를 써서 이제
어떤 신선한 수산물을 보내드린다는 의미에서 해다운 건어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응도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10년을 해오면서 다시 한번 고민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브랜드 해담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생각을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이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뭐 해야미, 해맑은, 해담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슷한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좀 더 독특한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업으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잡은 생선을 저희 이제 할머니가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업한장하고 이제 시장이 멀다 보니까 이제 리어카로 이제 실어서 도와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다른 집들은 이제 하루에 리어카 하나만 가져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파는데, 저희 집만 보면은 두세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집들은 좀 비싸게 파는데 저희 집만 이제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버지가 왜 그러냐, 좀 비싸게 좀 하루에 한 번만 팔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니까,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좀 싸고 신선하게 팔아야지 손님들이 또 맛있게 먹고 또 다시 또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골이 생기고 그게 장사다. 그냥 당장 비싸게 받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이제 저한테 이제 해주시면서, 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은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고객들한테 싸고 좋은 것을 판매를 하고 그게 또 평판이 쌓이고 그러면 고객들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장사다. 그게 고객들과 지켜야 될 한 가지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감명이 깊고 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좀 지키고자 3대째 이어오는 한 가지 약속이라는 의미로 해서 3일 건어물을 브랜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관련돼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온라인 쇼핑몰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아버지께서 이제 제주 시장이나 이제 그쪽에다 이제 판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 10년 전만 해도 좀 활성화되지 않았고 좀 더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큰 판로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루에 한 개도 안 나갈 때도 있었고, 이제 제가 다 포장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잘 되는 데를 좀 찾아보자. 온라인 쇼핑몰에는 그래도 좋은 거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1등, 2등 하는 업체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품평, 그다음 게시판, 그다음 상세 페이지를 이제 주로 살펴봤어요. 시장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시에 10년 전만 해도 이제 기존 수산 건어물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용량 구성이라서 1kg 단위, 뭐 10마리, 20마리, 이제 판매자 중심의 이제 소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들 이제 낮은 가격으로 저품질로 치킨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수산 이제 쇼핑몰들은 거의 획일적으로 이제 산지 강조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때쯤이면은 뭐 과메기철이다, 이때쯤이면 양미리철이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좀 일회성이기도 하고 다들 그냥 산지의 신선함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기획을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상세 페이지가 조금 이제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지방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판매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만 하더라도 의류가 처음에는 옷만 찍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네킹에 입혔다가 그 다음에는 모델이 피팅을 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 그 모델이 커피숍이나 아니면 야외로 나가고 그 다음엔 해외로 또 나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는 뭐 AR로 입혀가지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의류에 비해서는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만 해도 많이 부족했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게 요리된
그런 사진만 있었어도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막 부족하기도 하고 10년 전에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는데도 판매가 되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조차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교환이나 환불 처리도 바로바로 대응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어요에 대해서도 좀 바로바로 이제 대응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게시판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뭐 그거 대응할 시간에 이제 2개 더, 3개 더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진에서 보였듯이 이제 황태포도 그냥 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 제사포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컨셉을 좀 잡았고 그다음에 장어포도 좀 특이한 상품이기도 하면서 스태미너를 좀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뭐 복날 맞춰서 해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 자체도 이제 뭐 통족, 오족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통한 통오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좀 바꾸고 혼술 느낌의 컨셉을 또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해담을 이제 선물 세트 이제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예쁘게 해서 이제 좀 구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좀 산지였던 거를 조금 각 특색에 맞게끔 상품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좀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사진을 외주로 다 맡겼어요. 근데 이게 이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랑 저희 사이트에 있는 사진 이런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한 100 얼마를 주고 카메라랑 조명이랑 좀 사가지고 직접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좀 그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거짓말 좀 보태면 한 몇천 장 찍어서 진짜 한두 장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하기도 하고 포토샵도 진짜 책 한 2-3권 사서 이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좀 많이 실험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소비자들도 좋은 반응도 얻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했었던 게 뭐냐면은 고객 피드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용량이었던 상품들을 좀 소용량으로 너무 많다 우리 식구도 적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뭐 100g, 50g 뭐 한 마리, 5마리 이렇게 해서 상품군을 좀 소량으로 하면서 가격대도 좀 낮추고 진입하기 좀 쉽게끔 바꿨고요. 그다음에 포장지도 좀 진공 포장을 하고 위생적인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에 보면 주문진에 보면은 이제 국내 가공 업체들 중에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이나 재래시장 쪽에서는 그런 상품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도 있으신 것도 있고 굳이 뭐 지금 있는 물건도 잘 나가는데 새로운 것들을 또 판매하게 되려면 2번, 3번 또 권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근데 저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으로 이미 또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쉬웠어요. 저희가 또 적극 적용도 했고 그리고 구매하는 연령층 자체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젊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한테 좀 좋게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치즈 오징어 육포나 아몬드 지포나 바베큐 오징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드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고 이제 점점 이제 저희가 좀 시장을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전환점을 맞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패키지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 구성도 좋은데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먹어보고 살 수 없겠냐라는 문의가 한 2년 전부터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쇼룸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뭐 다른 데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해서는 저희가 또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이제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시장 조사가 들어갔죠. 가서 이제 시장을 살펴보니까 사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트렌드에 좀 둔화되기도 하고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보니까
이 이제 주문진이나 이제 예를 시장 가서 보시면은 흔히 보실 수 있는 포장지예요. 근데 이게 이미 한 20년, 30년 전 포장지 그대로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부에 그냥 이렇게 뭐 진열해 놓은 것들, 비위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뭐 20마리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노란색 봉투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치는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과연 저렇게 검은색 봉지에 노란색 봉지에 담겨져 될까?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 매년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기사예요. 동해안 바가지 문제. 왜냐면은 오징어를 사는데 이분이 사시면 10마리에 7만 원인데 다른 분이 사시면 10마리에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 실랑이도 있고 뭐 또 가격 깎아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들, 아 내가 속고 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진의 매장인데 사실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간판만 다르지 다 똑같으세요. 어디가 어딘지 저기가 내가 산 집 이 집인가 다음에 오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을 하게 되면 충분히 차별성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릉 중앙시장 근처에다가 저희가 이제 3일 건어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장을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3일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나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베이커리나 커피숍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어떤 세련된 인테리어 부분적인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 시스템. 그러니까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포스 시스템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뭐 편의점이나 마트가 해서 이제 그 바코드로 찍어서 계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가격 정찰제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똑같으니까 정찰제로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형량 포장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요. 저희가 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소량으로 지킬 수 있는 이제 트렌드를 좀 반영을 많이 했고, 식구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젊은 고객층들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드실 수 있게끔 구성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공 포장, 위생적인 포장으로 해서 조금 더 신뢰성을 갖췄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저희의 강점은 물론 이제 인테리어도 좋고 패키지도 좋고 구성도 좋지만 이제 기업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희 3일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유통, 판매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유통구조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나 수입자가 도매상으로 물건을 넘겨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부시장이나 아니면은 포항의 죽도시장 아니면 부산의 자갈치시장 이렇게 해서 도매상으로 넘기면 그분들이 소포장업체나 이제 소매업체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포장을 또 이제 후포장 업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g, 뭐 1kg 이런 식으로 소포장을 하게 되고 그 상품을 이제 소매점이라는 게 이제 중앙시장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건어물 가게로 이제 넘겨지게 되는 거죠. 그 상품을 이제 고객이 사게 되는 건데 저희 3일 건어물은 직접 이제 소포장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한 많게는 30-40%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건어물에 말렸으니까 뭐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밖에 내놔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곰팡이가 나거나 변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놓는 순간부터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유통 물류에서부터 냉동 보관을 하고 엄선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최종 소비자들은 더 신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제일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했던 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스낵 및 베이커리 상품들, 그리고 또 식구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대용량으로 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하긴 해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5만 원, 10만 원 사이에 선물용으로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고 점점 이제 입지를 높여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피드백을 받게 돼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이고 KTX 역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없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바쁠 때는 저희가 구워드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셀프 코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버너하고 집기하고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이제 구워 드실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그것도 귀찮다. 좀 바로바로 구워서 팔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판매도 하기 시작했죠. 했는데 건어물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구웠을 때는 이제 맛있는데 굽고 나서 이제 금방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차에서 좀 맛있게 오랫동안 먹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이제 문의가 자꾸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굽는 방식이 이제 직화 방식이라서 가스불로 이렇게 굽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이 가는 데는 타고 불이 안 가는 데는 덜 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이 균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프레스 압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플 같은 기계로 그러니까 와플 누르는 기계처럼 이렇게 눌러서 굽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열이 이제 골고루 가게 되니까 맛은 균일한데 누르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날아가게 돼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연찮게 에어프라이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에 있는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열풍으로 이제 굽게 되니까 겉은 바삭하고 이제 속은 촉촉하게 되는 거죠. 수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대량 생산용으로 좀 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원리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풍으로 되게 되고 원료가 이제 열이 이제 열풍이니까 바람이니까 골고루 전달이 되니까 맛이 또 균일해지게 되고 손실도 적어서 이제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롤링기로 한 번 더 눌러주면서 더욱 이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갖고 저희가 뭐 기계를 뭐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작 업체가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여쭙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변리사님 또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특허로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래서 올 8월에 특허 이제 등록이 됐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 4월에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저희 그 롤링 장치, 로스팅 롤링 장치 이제 그 도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이제 건어물 베이커리라고 보시면은 지포, 노가리포, 오징어포, 이제 아기포 4가지를 필두로 해서 총 10여 가지를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바로 먹을 수도 있고 간편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베이커리 상품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상품군을 더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이커리 즉석구이 상품인 베이커리 상품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이제 황태포, 오징어 같은 오리지널 상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진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제 시즈닝 상품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바람 같은 기회라고 제가 이제 멘토처럼 생각하시고 이제 많은 조언을 얻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해준 말씀이신데요. 기회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잡는 것이 기회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선정되었던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다양하고 이제 많은 기회도 주시고 멘토링, 컨설팅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저희 특허 받은 부분, 로스팅 롤링 부분도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기계를 개발을 하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런 부분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작은 회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가능하게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후속 사업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해피빈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펀딩으로 해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해서 이제 2,400만 원 정도 저희 로스팅 판매가 됐고요. 온라인 쪽에서.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강원 로컬하고 야놀자로 해서 광고 촬영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 쪽에 아마 아직은 뭐 방송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예정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강원 일자리 박람회도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제가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기에는 뭐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주변에 뭐 더 크게 하시고 더 성공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뭐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가 일자리 박람회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점장님하고 그다음에 사원을 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회사도 좀 알리고 좋은 인재분들이 좀 오십사 하고, 이런 자리를 또 제가 또 처음이거든요, 사실 강연이. 그래서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지원 사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관기관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스타트업, 이제 K 스타트업도 있고 강원창조경제센터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뭐 컨설팅, 멘토링, 투자, IR, 일자리 등 원하고자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또 도와주세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면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베이커리 상품이 한 10여 종 정도 되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좀 상품군이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외식산업 소셜벤처 지원 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서 이제 박찬현 셰프님이랑 같이 미슐랭 셰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메뉴 개발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했었던 강릉 서부시장에서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게 이제 회오리 동전강어 튀김하고 꼬치구이, 그 다음에 노가리 스틱하고 뭐 진미채, 그 다음에 낙지채 튀김도 했었는데 반응이 또 괜찮았고 저희도 또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이제 미슐랭 셰프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만든 메뉴를 맛을 보이고 어떤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메뉴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인스타나 유튜버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연예인 분들 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비용이 막 수천만 원씩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20만, 30만 된 인플루언서 분들 통해가지고 저희 상품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10%, 20%씩 자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또 홍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는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저희도 상품 소개나 아니면 매장 소개나 이런 부분들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얻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고 찾아보시고자 한다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저희 나아갈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 3일 건어물은 2021년 2호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호점을 중앙시장점에 냈고 2호점을 이제 지난달 8월에 오픈을 했어요. 강릉 해안가에다가. 그래서 오픈을 이제 이미 했고, 그래서 23년까지 총 10호점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25년까지는 이제 백화점이나 KTX에도 가능하다면 입점을 좀 해서 판매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해외 진출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건어물 지포, 뭐 아기포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미 그쪽에서도 소비가 있고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진출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딩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베이커리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독특하고 저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이제 3일 건어물, 스낵 건어물로 이제 확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저희가 오픈하게 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블루 톤으로 해서 이제 블루는 바다, 화이트는 눈, 그래서 덕장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매장 이제 브랜딩은 이제 완성된 상태고 이제 앞으로도 추후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오픈할 매장 같은 경우 지금도 물론 이제 매장에서 굽고 있지만은 이제 오픈형 위생제조 공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소비자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또 신뢰성도 높이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좀 비대면으로 해서 조금 더 구매하고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도 구축을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건어물 드실 수 있도록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시즈닝 튀김 상품들 외식산업 개발을 통해서 메뉴 개발한 상품들을 이제 보강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이제 통족 꼬치구이도 있고 지미채 튀김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황태덕장 위시 기부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2호점에 지금 적용을 시켜놨는데 그 간이 덕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물고기 보이는 저 패널에다가 이제 관광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원을 적거나 아니면 기념을 적고 그거를 덕장처럼 이제 거는 거죠. 걸고 그거를 이제 황태 덕장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체험비는 이제 기부를 통해 가지고 해양이나 아니면 해양 오염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작년도 1호점 매출 분석인데요. 월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월별로 이제 매출 그래프인데 점점 이제 매출이 나아지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작년도랑 올해 이제 비교 상반기 매출 비교 분석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작년이고 주황색은 이제 올해 매출인데 작년 대비 이제 거의 약 2배 가까이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20년 매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고 21년 상반기 매출 한 6억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호점까지 하면은 올해 매출 오프라인은 한 1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초, 양양, 동해점을 해서 좀 오픈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이제 경남 쪽에 거점을 잡아서 포항, 부산, 제주 해서 총 10호점을 목표로 두고 있고 매장별 매출 한 5억 원으로 10호 매장 오픈 시 5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KTX에 입점을 해서 이제 약 한 100억 정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21년 이제 G마켓 옥션 같은 오픈 마켓, 그냥 소셜 커머스 쪽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각각 한 2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스나 이제 생산자 중심의 커머스인 아이디어스나 아니면 컨빈이나 쿠켓 같은 이제 플랫폼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입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나 헬로네이처 같은 새벽 배송 전문몰에도 입점을 해서 조금 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3일 건어물, 뭐 제가 인터뷰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주시는 질문이 3일 건어물이 고객들한테 어떤 기업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게 된 게 저희가 3대 재현 한 가지 약속이고 뭐가 됐든 모든 거를 다 바꾸고 변화를 시키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가치 이제까지 이어온 그 가치 싸고 신선하게 팔겠다는 그 가치 그 약속을 꼭 지키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3일 건어물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초반에 막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혹시 그런 사진 찍는 기술이나 포토샵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제 공부를 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원 사업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외주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처럼 좀 부풀리면 몇천 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조명도 이렇게 바꿨다가 야외에서 찍었다가. 왜냐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금 더 잘 나와야지 고객들이 또 좋아를 하니까. 그래서 포토샵도 네 제가 또 했었고 사진도 직접 촬영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시 지원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주시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뭐 발표 제가 오늘 처음인데 그래도 지루하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강원 일자리 박람회 저희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네, 하여튼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모셔서 채용 설명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랜드 인사팀에 근무하는 이재선 과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 7월 강원랜드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강원랜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3년 5개월을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되어주실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또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강원 일자리 박람회의 주된 취지는 계획되어 있는 채용 일정을 공유하고 준비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원랜드는 아직 2021년도 채용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원랜드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채용을 진행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야구, 농구, 축구 뭐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적을 잘 알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각 구단마다 분석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상대 구단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잘 알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과연 어떤 걸 알아야 할까요? 그 내용은 아마 그 기업에, 알고자 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배경, 경영 전략 체계, 주요 사업, 조직 현황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폐강 지역에서 피어난 꽃 강원랜드. 저희 강원랜드에 대해서 설립 배경과 회사 설명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회사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0년대까지는 석탄 산업이 호황기에 있었습니다. 그 산업 발전이 활성화됐었는데요. 1980년대 이후부터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펼치면서 폐강 지역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열심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1995년 폐강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난 후 1996년 6월에 강원랜드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자, 폐강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을 향상시켜라 라는 게 주된 설립 세부 취지였고요. 그 당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 공기업이고요. 상법상은 주식회사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시장 공기업 그 기준으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의 경우에 이제 시장형 공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그다음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컨벤션,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사계절 복합 리조트입니다. 간혹 그 강원랜드와 하이온 리조트를 각각 다른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원랜드는 사명이고 하이온 리조트는 브랜드명입니다. 같은 회사인 거죠.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다 깨져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경영 전략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폐광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민 쉼터 강원랜드라는 슬로건을 좀 들고, 미션은 폐광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 문화 선도를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핵심 가치는 총 4가지입니다. 안전, 상생, 신뢰, 혁신. 그리고 경영 목표로는 종합안전도 S등급의 리조트 이용객 545만 명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는 안전한 그린 리조트가 있을 거고요. 폐광지역 상생 기여도 S등급을 받는 게 경영 목표, 또 하나의 경영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폐광 지역과 동반 성장해야 된다라는 전략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S등급을 받는 것도 경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즐거운 카지노를 만드는 게 전략 방향이 되게 됩니다. 청렴도 평가 1등급 리조트 신사업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하는 것 또한 경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혁신 경영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전략 방향입니다. 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출입 가능하시고요.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롯 머신 제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신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외국에 파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온 리조트 브랜드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그랜드 호텔, 5성급의 그랜드 호텔이 있고, 이 그랜드 호텔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팰리스 호텔, 4성급의 팰리스 호텔,
팰리스 호텔은 골프장 옆에 있습니다. 하이온 콘도는 이제 스키장 쪽에 위치해 있고요. 정규 18홀 하이원 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CC는 매년 한국 여자 오픈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18면의 하이원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실외 워터월드라고 하이원 워터월드라고 워터파크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실내 규모로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 워터파크 중에 가장 큰 실내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4본부, 18실, 58팀, 2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3,489명이 있고요. 저희 쪽에 상주하고 계신 협력업체 직원들도 한 2,000에서 2,500분 정도 계시니까 합쳐서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가 정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경영지원본부의 인재경영실, 여기에 인사팀, 인재개발팀, 노사복지팀, 총무팀 이렇게 4가지 팀이 있는 인재경영실에 속해 있습니다. 인사팀은요. 간단하게 다 나오죠. 내용만 보셔도 경영지원본부, 전략본부, 전략을 세우는 전략본부, 카지노본부, 카지노 안에 있는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칩스, 환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본부가 있고요. 리조트 본부는 호텔, 컨벤션, 그다음에 레저에는 스키장, 워터월드,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마케팅실 이렇게 이제 리조트 본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강원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채용 정책상 신입 직원 채용 시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해서 근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한 채용형 인턴 제도의 기간은 최초 시행 당시에는 1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점차 줄여서 현재는 인턴 기간 4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규직 채용을 통해 최종 임용되면 인턴 기간이 4개월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은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인 거고요.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십니다.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1년 이상, 매년 1회 이상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지난해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개월 정도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도 사실 불확실한 영업 상황 때문에 아직 채용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올해는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말 11월 그때쯤에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고를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언제 또 그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확답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좀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채용을 진행할 때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랜드는 채용 시 채용 규모의 50%를 지역 인재로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을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50명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되는 시스템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폐강지역진흥지구로 선정된 시군이고요. 그 시군으로는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그다음에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총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자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폐강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근로한 광산 근로자의 자녀이거나 광산 재해 순직자 및 장애 등급 판정자 자녀이면 이 지역 인재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별 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 사항도 있으니까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 공고 유심히 읽어보시고 이왕이면은 가산점을 받는 게 좋으니까 잘 체크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이 뒤에 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작년에 채용을 못했고 재작년 2019년도에 채용을 2번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도 진행 당시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은 그 2019년도 채용 당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입 직원 교육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이랑 흙? 물과 흙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햇빛도 필요하죠. 그럼 햇빛만 더하면 될까요? 아니요. 거름도 충분히 줘야 하고 바람도 잘 불어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사랑. 사랑을 줘야죠. 계속 관심도 가져야 하고요.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까요? 햇살에 일렁이는 바람, 새싹이 움트는 기름진 땅, 찰랑찰랑 싱그러운 물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햇빛,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천천히 자라온 아름드리 나무 하나. 거센 비바람이 그를 막아서고 매서운 추위가 그를 올감해도 나무는 어느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누군가를 위한 또 다른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줌의 바람이 없었다면, 한 방울의 물이 없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여전히 씨앗으로만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 나무가 부디 잘 크길 바라는 당신의 염원과 노력이 그를 이만큼이나 키워냈습니다. 하나의 씨앗에 새겨진 하나의 꿈을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7, 80년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강원도 남부에는 대단히 탄광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7급 공무원 월급이 11만 원인데 반해 광부의 평균 임금이 25만 원이었다고 하니 50대 1이라는 입사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꿈의 직장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무척 좋았죠. 석탄 산업
활성화 한창 될 때는 국가에서 강산 근로자들을 산업전사라고 칭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연료가 그 당시는 무연탄이었어요. 종업원들이 아마 양대 회사들이 한 3,000명씩 3,000명이 넘으니까 가족수 하면은 인구 10만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석탄을 생산해서 그걸로 전국의 산업을 돌렸고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이야말로 그 대한민국 산업혁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산업혁명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어디서 일으켰냐 그러면은 바로 이 지역, 특히 강원 남부의 정선, 고안, 사북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아주 성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1980년 중후반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무연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탄광 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탄광들이 문을 닫았고 광부와 그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죠. 뜨거운 연탄이 차가운 연탄재가 되듯 그렇게 탄광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또한 단일 산업에 의존했던 사북 고안 지역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검은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산업에 의한 석탄 도시이기 때문에 이 단일한 이 석탄 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도시도 거기에 따라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삶의 터전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핵폐기물 처리장, 교도소 등 혐오 시설까지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정도로 말이죠. 그 결과 폐광 지역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습니다. 마침내 1995년 3월 3일 극적인 합의 끝에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강원랜드라는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눈 덮인 강 밑에도 물이 흐르듯 그렇게 검은 겨울을 지나 가져온 봄은 그 씨앗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2000년 10월 28일) 마침내 강원랜드는 국내 최초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스몰 카지노와 호텔을 개장했습니다. 까만 고안 시내를 보고 잠깐 걱정이 되었는데 함께 입사 교육을 받으면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분들 모두 입사한 회사가 강원랜드라고 했더니 서울랜드처럼 강원도에도 놀이공원이 생겼는지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시엔 그만큼 낯선 직업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임직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당연히 기억합니다. 저는 좀 특별했거든요. 제 근무 시간이 그날 오후조였는데 입장 전 줄을 길게 늘어선 고객들을 보고 겁부터 덜컥 나서 실수도 했었지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지리적 한계 탓에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만인의 예상을 깨고 개장 후 1년 매출액이 5,5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 속에서 강원랜드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117억 원의 지방세, 폐특법에 따른 400억 원의 폐광기금을 납부했을 뿐 아니라 40억의 지역협력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 시 폐광 지역 주민에 대한 가산점 부과 등의 우대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까지 이뤄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모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으로 전환됐고 시가총액 6조 원에 육박하는 상장회사로 거듭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꼬가 트이자 새로운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활기를 띨수록 주변의 환경 또한 빠르게 발전해 나갔죠. 숙박업, 식당, 도로까지 강원랜드가 강원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봄을 맞은 새싹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나갔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저는 이미 입사한 지 14년이 넘어가지고 물론 인사팀에 있지만 지금 현재 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마 최근에 입사한 저희 직원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019년도에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사무행정 분야로 지원을 해가지고 입사한 인사팀의 이건호 사원이랑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용 관련해서 뭐 서류 전형이 어떻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채용 공고가 나면 이제 뭐 다양한 직무들이 있겠죠. 저희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본부에서 직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지노 딜러도 있을 거고 호텔 시금 조리, 뭐 객실 시금 조리, 아니면 레저 쪽에 레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다양한 직무에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제출을 하시고 나서 서류 전형을 거치고 그다음에 NCS 뭐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NCS 시험을 봅니다. NCS 시험을 보고 인성 검사를 보고 그다음에 합격하시면 그다음에 면접 전형을 거쳐가지고 최종 신체 검사까지 받고 임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 중에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고요. 뭐 절차가 전형 절차가 아니더라도 강원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좀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질문 내용은 서류 전형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랜드에서 현재 인사팀에 근무 중인 이건호 사원이고요. 부득이하게 2020년이랑 21년에 아직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입사원으로서 좀 더 지금 옆에 계신 과장님보다는 현재의 채용에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에 대한 질문에는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입사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당시에 사무행정 기준으로는 서류 전형 평가가 자격증과 어학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됐고 이 중에서 지원자 중에 단 10배수만이 필기 전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행정뿐만 아니고 전 직군, 뭐 카지노 딜러나 시금, 호텔 이쪽에서도 다 같이 어학 성적을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 성적이 되게 그 서류 전형에서 크게 좌지우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자기소개서나 다른 기타 일반적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한국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공통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또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류 전형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학 성적과 자격증 그리고 자소서들을 좀 더 잘 준비하시면 다른 기업이든 저희 회사든 더 서류 전형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전형은 아까 평가를 했다고 했나요? 네. 예, 2019년도에는 평가를 통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채용 업무 처리 지침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적부 심사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채용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업무 처리 지침상 서류 전형은 적부 심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불성실 기재자 예를 들어 저희가 600자 내로 써주세요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지 간단하게 작성을 하거나 이 글자 수가 좀 미달이 되면 불성실 기재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적부 심사이지만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장치를 좀 마련을 해서 불성실 기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서류 전형에서 좀 거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은 서류 전형에